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0일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셀트리온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좀 이상하다 얘기 드리면서 어제도 이제 얘기 드렸는데 지금 단독도 나왔습니다. 예, 재밌죠? 이런 기사도 보면 셀트리온 단독 기사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 기자는 단독으로 김병준 기자 요 내용을 또 이렇게 글을 쓸까요? 그렇죠? 이거 지금 공시 전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미공개 정보 전적으로 공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전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자꾸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일종 뭐 루머 이제 카더라 통신 이제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자고요. 예, 일단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네, 일단 자사주 매입 최근 이례적으로 한 거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렇죠? 예.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요 부분입니다. 3사 합병을 위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우리를 통해서 지금 3사 합병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중간 셀트리온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시 나오기 전에 이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3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얘기했고,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자본시장법 요거 1개월간 자사주 취득할 수 없다. 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다음 중순부터 합병 결의가 가능해진다. 다음 달 중순부터. 예,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셀트리온 그룹 자사주 모두 매입을 완료했다. 그리고 7월 12일, 그러니까 8월 정도 이제 합병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할 거다. 이제 요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예, 3월. 네, 그러면 이제 본격화되면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팩트가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된 것 같고, 자사주 매입도 완료됐고, 이제 표 싸움에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표 싸움에서 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계속 싸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40만원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20만원에 사는 게 회사 차원에서는 뭐 대주주 입장 차원에서는 뭐 누구든 어쨌든 유리하니까 주가가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거래되는 이 호가창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주식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기관 투자자 주식, 뭐 연기금 주식, 외국인 주식, 여러분 주식, 누군가의 주식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회사의 어떤 이미지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좋은 거죠.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합병 뉴스가 나오면 회사 측에서는 좀 껄끄럽죠. 예. 아직 완벽하게 지분이 막 합병에 대한 표 대결에서 확실하지 않은데 또 이제 실패되고 하면 또 이미지가 또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고 또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좀 거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고, 예, 확실히 오늘 움직임이 셀트리온 제약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뭐 대우조선이 지금 하나로 넘어갔는데 대우조선의 주가가 강세죠. 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그 다음에 뭐 에어부산 이런 것들은 대한항공이 얘네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뭐 SM도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걔를 사야 되니까 주식을. 그럼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뭐 나중에 뭐 어떤 가격대로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 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게 하나가 이제 바이오톡스텍이죠. 그렇죠? 얘도 같이 흡수합병 시킬 수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흡수합병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흡수합병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쓱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뭔가 화려하게 장난도 치고 작전이 걸리고 하면 모르겠으나 뭐 얘도 뭔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죠. 지금 방금 잠깐. 네.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같이 이제 라인 선상으로 한번 좀 놓고 좀 보는 거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차원에서 투기적인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 동향은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 연기금 쪽에서 지금 많이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공매도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 거래량 대비해서 누적 잔고는 높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가 이제 합병 공시 나와서 만약에 상한가 붙거나 하면 공매도 쳤던 것들을 다시 쇼커버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지금도 거래량이 나오곤 있으나 실적으로 이 물량이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진짜 물량이냐 허수 물량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다 지금 LP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기 계산으로 A부터 C까지 1부터 3까지 동일 계산으로 움직이는 계좌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아놓자 주문 넣고 사놓자 주문 넣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분의 변화는 없으니까, 네, 그런 영향이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의 주식, 그 다음에 외국인, 연기금 이런 생주식, 예, LP나 유동성 공급자가 아닌 이미 통정 매매하는 아이들, 자전 거래하는 아이들의 호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 주식이 팔려 나가서 지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래가 일어나려고 하면 최대한 주가가 망가뜨려져야 되고 주시장이 안 좋을 때 투매가 나와야 되고 사람들의 실망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마음의 흔들림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와 좀 다른 거는 이제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어필을 잘 하고 있죠. 매일같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분이 주식 팔게끔 유도를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회사 차원이나 이런 뭐 특정 세력들은 이제 유튜브 중에서 이제 뭐 몇몇 유튜버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하지 않게끔 좀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이제 주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정통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뭐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전망이라든지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흐름 트렌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과거보다 좀 지식이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핸들링 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오래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가창을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주요한 호가창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한투자입니다. 많은 지금 주식을 보면 JP모건과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항상 움직이는 창구가 신한투자거든요. 뭐 HLB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 외국인 세력들의 핵심 창구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한투자인데, 이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매수세가 지금 뭐 매도세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확실히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을 보면 신한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움직임이 안 좋은 쪽은 신한투자 쪽에서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이쪽은 아직까지 움직임 없고, 에너지 솔루션, 예, 요런 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매 창구의 어떤 호가창의 트렌드죠. 신한투자를 일단 1차로 1번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이 외국계 창구로 이렇게 쭉 밀고 떨어뜨립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공매도 매도하고 있는, 작업치고 있는 이제 창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좋은 쪽이 이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은 쪽에서는 이런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창구의 흐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쭉 살펴보시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그런 공매도가 지금 뭔가
아킬레스건을 자르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구나 아니구나를 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신한 창구가 좀 약간 티를 냅니다. 일부러 난 공매도 지금 하고 있어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더 이제 그렇게 느껴지라고 하는 경우인지 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신한투자, 뭐 골드만삭스, JP모간이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그런 어떤 시세를 조정하면서 억누르는 그런 창구 흐름이 아닙니다. 좀 종목이 좀 안 좋은 아이들, 힘이 많이 붙인 아이들, 신저가 나는 아이들, NC소프트 한번 가볼까요? NC소프트, 카카오그룹 주 한번 볼까요? 네이버, NC소프트. 요즘 안 좋은 아이들 하이브는 좀 어떤가요? YG는 뭐 리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로봇 쪽, 레인보우는 좀 어떤가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화장품 쪽이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암호랩 쪽. 네. 근데 이제 좀 암호랩 쪽도 이제 외국인 모건스탠리, 신한투자, LG생활건강 볼까요? 외국인 신한투자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이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나올 때 보면 신한투자가 가장 먼저 좀 선도해서 좀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쇼커버가 좀 들어오고 있구나 좀 요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어쨌든 저쨌든 수급적인 움직임이 가장 강한 어떤 트렌드,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그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또 부정적으로 내가 주식을 못한 내 손모가지를, 내 머리를, 내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그냥 이 현상이 주식을 하는 과정의 그 하나의 길 중에 하나다.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군대 한번 남자는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예. 군대 가면 화생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생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격 1년에 한 번은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남자들은. 근데 그거를 나만 머리를 써가지고 유격 안 받고 나만 좋은 부서에 들어가지고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이렇게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자 행정반 들어가봤자 행정반에서 장교들이 매일 갈굼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적으로 거기 가봤자 거기도 극락이 아니더라. 가니까 막 밤새 타이핑 시키고 밤새 작업시키고 컴퓨터 때문에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오더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 우리가 뭐 셀트리온이냐 뭐 HLB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뭐 지금 2차전지냐 로봇주냐 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긴 한데 우리 긴 인생에서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점이 좀 크냐 좀 작냐 이 점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돼버리면 그러면 내 이 긴 인생의 그 선에서 하나의 그냥 작은 점인데 너무 내 인생이 선이 이제 끊어져 버리는 단절돼 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길은 가지 말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늘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갑자기 이렇게 어제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오늘 열 받겠습니까? 이제 어제 나 이제 손절했다가 뭐 좀 싸게 사야지. 뭐 12만원 오거나 셀트리온 5만원 오면 다시 사야지. 뭐 셀트리온 제약 뭐 5만원 오면 사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이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손절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량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금량을 이제 어제 산 겁니다.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손절하고 오늘 금량을 샀는데 금량은 마이너스 10% 나고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가 나와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화살을 이제 2번 맞는 거죠. 예. 와. 지금 이제 이걸 금량을 또 손절하고 또 셀트리온 살 수도 없는 거고. 예.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인간의 어떤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면서 주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오늘 뭐 회사 생활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 되겠냐는 거죠. 주부님들은 오늘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마는지 오늘 아이가 몇 시에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오는지 학원을 가는지 마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안 들어옵니다. 예. 돈 지금 뭐 몇천만원 몇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눈이 제대로 떠지고 내 심장이 가만히 있겠냐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주식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행복해지자고 한 주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놈의 돈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것을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행복에 대한 어떤 지수를 높이고자 함인데 오히려 이제 주식이 행복 지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 확실한 어떤 철학이 없으면 주식은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오히려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여생을 봤을 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철학을 토대로 주식을 좀 하시기를 좀 늘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일단 이슈가 나왔다. 자꾸 이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를 계속 꺼내겠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단독 기사도 나왔고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공시가 나오면 기관들이 이제 팔려고 했던 기관들 아니면 공매도 치려고 했던 기관들이 움찔하겠죠. 예,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 공매도 치기도 좀 힘들 거고요.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장내 매도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뭐 이슈가 하나 불었으니까. 지금 시장이 또 이슈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하나 있으니까 매물을 부르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현상들은 좀 수그러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큰 한 차례 어제 우리 집중호우 내렸잖아요.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릴 때는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고 내일 또 비가 올 것 같고 이번 달 내내 비가 올 것 같지만 실적으로 장마는 끝이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고 나면 또 겨울이 오고요.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또 웃기겠지만 또 작년에 폈던 벚꽃이 다 졌는데 오늘 내년에 또 핍니다. 그게 주식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었는데 오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인생사 세옹지마, 화무 11홍 뭐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또 여러분들께 또 멘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죠. 마음챙김의 시라고 이제 루시아가 엮은 제주도에서 코로나 때 이제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맨날 인도 가다가 인도 못 가게 하니까 이제 그냥 그래서 한번 요거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많이 읽고 있는데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싫어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게 제목은 이제 나는 배웠다입니다. 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국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여기 좀 안 나오네요. 요 밑에 있는데 이게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책을 보고 읽습니다. 어쨌든 여기 전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 제가 늘 얘기하는 세컨 찬스. 온다. 또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배웠다. 양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요즘 삶에서 많이 느끼는 이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말보다는 그냥 정말 따뜻한 포옹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배우고 있죠. 지금 나는 이제 뭔가 뭐 주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제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올라왔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주식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과거의 주식인 거죠. 미래의 주식, 현재의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의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뭔가 저의 어떤 진심이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찍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했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뭔가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끔 하고 여러분의 어떤 삶에 한번 좀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 그 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점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이 끊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엄청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너무 많죠. 우리 이제 자꾸 생명이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한 최소한 50년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긴 생활 동안 이제 주식을 하면 50년 이상 또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50년 동안 주식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거는 그 50년 동안 배당을 주는 주식을 하자. 어쨌든 저쨌든 죽되든 밥이 되든 좋든 나쁘든 제가 깨달은 거는 배당을 주는 주식을 하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제 대주주가 지분이 높고 그 다음에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배당을 주는데 회사가 망해가면 안 되겠죠. 배당을 다 줘버리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배당을 주는데 회사 대주주 지분도 높고 이익이 성장하고 그리고 코닥 필름 같은 이제 완전 사양 산업은 하면 또 안 되겠죠. 타자기 산업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런 기본적인 센스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배당만 많이 주면 배당 순위 1위 찍은 종목 사면 그건 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성장하는데 이제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좀 체크하자. 그 배당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거지. 무조건 배당 10% 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삼성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하죠. 삼성카드 솔직히 얘 성장할까 안 할까 고민이 되죠. 뭐 BC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사람들이 이제 비자카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그들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가맹점 수수료를 받으니까 엄청난 성장력이 있는데 우리 삼성카드는 글로벌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어떤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